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직자, 의료진, 봉사자 등 모든 분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편을 참고 희생을 감수하고 일치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여주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며 상반기를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 혼자만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유의미한 시간들로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저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자가격리가 특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치료와 증상 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신륵사 지역의 한양장 매입안의 의결을 요청하시면서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용시설로의 활용을 그 이유로 거론하였습니다. 한양장의 현재 상황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거동이 어렵거나 거주하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국면이 우리 기대처럼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코로나20, 코로나21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 시설, 인력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리 제1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공유재산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공유재산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활용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할 때 계획이 있었으니 계획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역시 땅 장사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될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기실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부지는 여주 시민의 부지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한데 어떤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합리적인 해안으로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현재 확진자 치료와 증상 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특별히 거동이 어렵거나 거주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2월 2일 기준 68명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기도 병상 배정팀에 병상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병원, 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나누어 병상을 배정 보건소로 통보하며 이에 따라 확진자를 이송합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비로 지원되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확진자는 일반적으로 열흘 정도 입원 후 퇴원하게 되며 임상 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치료 기간도 달라집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총 1,400여 명으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해외 입국자 중 1차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생활시설 및 화장실 등 독립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임산부, 아동, 노인, 중증만성 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있어 자가격리 생활수칙 이행이 어려운 경우나 거주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강천면 학생야영장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게 되며 현재까지 시설 이용자는 총 21명입니다. 현재까지 여주시 자가격리자 중 거동이 어려웠던 분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향후 거동이 어려운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자가격리를 위하여 읍면동 전담 공무원 1:1 매칭으로 1일 2회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으며 약 5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액 시비로 구입 총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용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한양장의 현재 진행 상황과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 향후 활용 계획 및 경기실크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장 건물 매입 시 유스호스텔 사용 이전에라도 자가격리자의 임시생활시설로 사용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소유자가 건물 매매 시 비품 등을 가져가 당장 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사시 강천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비품을 구매하고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 구 한양장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은 앞서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 활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기실크를 포함하여 하동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실크 부지가 유휴공간 문화재산 연구공모 사업에 선정돼 현재 연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2회에 걸쳐 하사통 동대표와 노인회, 한글시장 상인회, 세종시장 상인회, 제2시장 번영회, 청년예술인, 문화원, 예총, 민예총, 여주 세종문화재동 등 지역 관계자와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도시 쇠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인 도시재생 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역량 강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일단 답변 드리고요. 추가 질문에 또 세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정미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된 부모가 네. 나이 어린 발달 장애 자녀가 있다면 여주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그 돌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긴급 돌봄이 금방 그쪽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사례당 그 구체적인 이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갑자기 답변드리기, 우리 두 곳에 긴급 지원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현재 제도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호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방역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즉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가격리 중에 있었을 때 왔던 민원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때는 초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부모님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네. 이게 발달장애 어린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셔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또 이제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네네. 그냥 병원에서 다 이제 케어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계속 케어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자세한 부분에서
약간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상은 되어 있는데 네. 정서적인 지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상담도 받아주시고 다 하긴 하는데 이러한 자세한 안내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초창기여서 그때는 잘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런 세세한 부분 여주 시민들이 보호받고 있고 여주 시민들이 내가 이렇게 배려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가 질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사실은 그게 몇 분이 안 되면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아까 유필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같이 오늘도 지금 여주에 제가 보면 이거 지역 내 확산의 초기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지금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배려해서 업무를 보러 나가셨는데요. 지금 상태는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크게 확산이 되면 현재 시스템에서 막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붕괴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시스템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가면서 막는데 한계가 있다가 솔직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유필선 아까 의원님하고 얘기 나눈 건데도 제도상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막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주시에 이제 확산대가 되면 지금도 중증 환자의 의료기관이 거의 다 차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증 의료기관은 완전히 다 차버리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들도 다 차버리고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거의 다 차버리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딱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구상 중에 있는데 솔직히 되게 어렵다. 이게 답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쉽지 않죠. 네, 어렵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라파엘의 집의 경우에도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면 라파엘의 집의 경우 제가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이게 지역 확산이 되기 저기 때문에 코호트 예방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사전 코호트 예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다 빼버렸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혼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를 실어 나를 때 앰뷸런스에 옆에 같이 하는 보호자들이 즉 간병인들이라고 하실 수 있죠. 생활치료 하시는 그분이 같이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그분들을 함께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건이 대응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시민들이 여주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 따라주실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시 행정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 수요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 혼란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부분은 제가 네.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네.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사냐.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도자료나 네네. 시민들이 머릿속에 구상되어지지 않는 네. 약간의 뜬구름 같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저한테 가는 곳마다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네. 한 2년 동안 산 게 물론 유효적절하게 산 것도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근데 그게 한 1,700여억 원이 돼요. 네네. 그럼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신 거잖아요. 네네. 공유재산 매입을. 네.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네. 우리 삶을 정말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구나라는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안 되냐면 소통이 안 된 거죠.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걸 삽니다. 라고 하면 한 번 보도자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민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주민들이 왜 이런 의문을 갖는지 우리가 확신을 못 줬다라고 하면 이 신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가지 않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들이 필요해서 시민들이 이걸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어디 가는 곳마다 이건 이래서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것 하나에서 혜택을 아직은 못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시니까 계속 의구심이 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샀으며, 이건 왜 구입했으며, 이건 왜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했으며,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저 건데. 공유재산만 잠깐 네, 말씀 좀. 공유재산 말씀. 네, 공유재산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 네네, 그럼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양장 매입할 때는 시장님이 말씀을 3번이나 바꾸셨어요. 첫 번째는 출렁다리를 위시하는 관광시를 대비해서 유스 호스텔로 이용하겠다. 두 번째는 여주문화원 등 여주시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시설로 활용하겠다.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비해서 비상격리 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안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서 신뢰가 저하되는 거예요. 아, 확신 없이 시작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대충 매입하는구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하실 때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며 이런 목적으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혜택이 이걸 겁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건을 가지고도 여러 번 말을 바꾸니까 시민들이 신뢰도가 하나 떨어지면 나머지 잘해도 그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거는 시장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요긴하게 잘 활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입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 건데 중간에 이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게 바뀌고 이럴 때는 의회에 다시 한번 물론 동의안을 거쳤으니까 다시는 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진 않아도 되지만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날 때 이건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이게 더 좋은 안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게 동의안이 통과가 돼 버리고 나서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의회에 처음에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의회에 와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드리지 말고요. 네? 그냥 말씀하시고 끝낼까요? 어떨까요? 아니 제가 다음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어서. 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짧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기회 비용 면에서 보면 1,000억의 공유재산이 매입 후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리로 환산하면 만약에 금리가 1%면 10억 원이고요. 2%면 20억 원이고 3%면 30억 원이 되거든요. 이런 몇 개의 의미 있는 사업을 이거는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입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도 드리고요. 또 이제 끝으로 현재 여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뜬구름 잡는 계획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계속 내주셔서 그런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 갔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목적이 뭐냐?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어디 의지가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란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이 나눠 쓸 수 있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은 공유재산을 확대하는 것은 맞냐? 현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는 걸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기에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건건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저는 공감하는 것이 이런 것이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주시 공직자들이 세세하게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할 건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합니다. 의원님도 같이 함께 하셨던 사실은 그 강천면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땅 매입에 10억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자마자 저희가 27억 원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이것은 공유재산이 어떻게 효과를 누리는지는 금방 의원님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좀 어떨까 싶고요. 자, 한양장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것이 다 목적이 맞습니다. 출렁다리에 관련된 일이 있고요. 또 여주문화원이 그쪽에서 또 같이 사용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떨 때는 출렁다리와 관련돼서, 어떨 때는 문화원과 관련돼서, 어떨 때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시설을, 즉 공유재산을 매입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이 좀 죄송합니다만 말을 바꿨다든가 목표를 바꿨다든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행정 목표를 보게 되면 최초의 목표와 목표 진행상 수정과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최초의 목표라는 건 뭐냐면 시민의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 즉 경제적인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냐, 또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처럼 긴급 위기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냐입니다. 근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 실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그 어려운 위기과정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금방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거기엔 지체장애인이 있어서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행정 목적은 일관되지만 그 행정 목적에 대한 진행 과정상 수정 목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수정 목표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선진국의 경우 이 수정 목표를 잘 완성하는 것이 선진 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 바뀌는 것 알겠어.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맞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월 2회에 있는 의정의 날 하고요. 또 오늘도 저도 좀 느꼈는데요. 절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편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라 좀 저도 굉장히 무겁고 공식적인 답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때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의원님들도 확인한 말씀 해주시고, 땅을 싸게만 사면 답입니까? 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매입이 적절합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에도 행정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내 금액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싸게 샀느니 비싸게 샀느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토지 소유자의 얼굴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까 봐.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깝게 왜 제가 이렇게 조금 크게 말씀드리냐면 또 이번에 또 조사가 들어왔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요구하시면 요구하시고 다 할 건데 정말 뒤에다 무슨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앞에 이렇게 대놓고 아니 의원님처럼 대놓고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좀 쿨하게 삽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이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자기가 보는 만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네네. 의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거와 논란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 말씀드린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이해는- 말씀드렸어요. 네. 이해는 해드리겠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 그 이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납득하고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요지고요. 그리고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매입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느끼고 아 이래서 이걸 매입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납득의 과정이 내년 1년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